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초도 양산 물량이 기존 계획대로 40대가 확정되면서 이제 KF21의 1차 전력화도 순항할 예정입니다. 개발 사업을 돌이켜보면 이래저기라 할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현재 미국의 주력 스텔스기인 F-35는 1992년에 개발을 시작해 초도 비행을 한 것이 2006년이었습니다. 초도 비행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전투기 시장을 주도해온 선진국들도 일반적으로 신형 전투기의 개발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KF-21은 불과 10년 정도로 개발 성공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타이의 이런 목표에 대해 해외 글로벌 방산업체 관계자가 기적을 바라는 무모한 일정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요 핵심 기술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KF-21의 개발이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를 제외하고 4.5세대 혹은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시작했던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신뢰도 제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인도네시아가 2024년 국방비를 기존에 207억 5천만 달러에서 250억 달러, 한화로 약 32조 5천억 원으로 20% 이상 증액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증액된 국방비는 주로 공군력 증강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KF-21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하지 않고 있기에 최종적으로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퇴출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분담금 지급 의사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인도네시아는 허황된 망상을 꿈꾸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미국이 F-35와 F-15X 전투기를 유럽과 동남아에 판매하면서 KF-21이 양산된다 하더라도 발붙일 곳이 없어졌고 인도네시아까지 F-15X를 구매하자 KF-21은 아시아 진출 기회까지 상실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야심차게 준비한 KF-21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인데요. 그러나 애초에 F-35나 F-15EX는 KF-21과 시장이 겹치지 않는 전투기입니다.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인 F-15EX는 대당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F-35와 맞먹는 가격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F-15EX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F-35 개량형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F-15 전투기를 신규 도입하는 건 보잉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F-15EX의 특징은 전폭기라 불릴 만큼 무지막지한 폭장량으로 스텔스와 기동성을 추구한 다목적 전투기인 KF-21과는 분야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주요 수출 전략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A-50을 이용해본 충성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F-35의 가격이 낮아져 KF-21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F-35의 가격은 KF-21보다 훨씬 비싸고 기타 후속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3~4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용 다운그레이드와 기술적 폐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의 기술 보완 정책으로 인해 F-35를 구매하더라도 마음대로 정비할 수 없고 원하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KF-21이 공략할 만한 시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우리와는 인연이 끊어진 인도네시아는 해외 전투기를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을 42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의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MOU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2월 다쏘항공과 81억 달러 규모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는데요. 2022년 9월에 1차로 6대 도입 계약을 맺었고 이듬해 8월 2차로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에서 나머지 18대 확정 주문으로 최종적으로 42대의 라팔 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애초에 F-35를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현역 스텔스 전투기다 보니 인도네시아도 F-35를 군침을 냈지만 알려진 대로 F-35는 돈만 준다고 구매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수많은 무기를 구입해왔으며 심지어 러시아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중국과는 남중국해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양국은 서로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니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F-35 판매 요구를 거부했고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F-35를 판매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F-35의 핵심 군사기술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러시아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원하던 5세대 전투기가 아닌 KF-21과 겹치지만 가격은 2배 이상 비싼 전투기만 사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을 장담했던 튀르키예는 어떨까요? 튀르키예 역시 인도네시아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내며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보다 항공기술력이 20년 정도 뒤처진 튀르키예가 단시간에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 TFX CJ1호기를 출고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고 단 5년 만에 CJ기를 공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당국이 발표한 TFX 재원을 본 많은 전문가들은 공개된 TFX CJ기가 실제로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만 가지고 있어 출격한다 해도 제대로 된 교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KF-21과 비교하자면 화력은 물론이고 스텔스 기능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스텔스 전투기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KF-21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가격면에서도 다른 전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수출에도 월등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의 빠른 개발 속도로 다른 국가들이 쉬워 보인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설계하고 개발했기 때문이며 세계 항공기 시장에 KF-21이 한 획을 그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